안녕하세요. 대부분 다 모르시겠지만 채널명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시드님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하차를 하시게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시드님과 보시라 채널을 운영할 때도 뭐 수익 창출을 위한 채널 운영보다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작했고, 이제 시드님이 불가피하게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채널 방향성이 있었어요. 남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저와 저의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다이어리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용도로 이 채널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뭐 딱히 거창한 주제 이런 것도 없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하는 본업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과외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둘째까지 이번 달 초에 태어나 가지고 굉장히 정신없는 잠도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와이프도 저도 가끔씩 짬이 날 때 거의 좀비처럼 피곤한 기색이지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한지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각보다 여기 친구들은 잘 몰라서 저희가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천해서 본 친구들은 다 좋아했었어요. 그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재밌게 봐서 그런지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그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신 셰프들이 나온 유퀴즈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걸 보고 육아를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재생된 다음 회차가 고 신해철님 자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연찮게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뮤지션으로서 신해철 님은 그렇게 잘 알진 못합니다. 알고 있는 곡들이 뭐 몇 가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가벼운 팬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뮤지션으로서가 아니고 어 토론회나 가끔씩 접할 수 있는 백분 토론이나 어떠한 토론 같은, 또는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뮤지션으로서의 신해철 씨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굉장히 팬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찌 됐든 그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어 둘째죠. 신해철 님의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시점이 아마 6살 살, 7살 살 이때라고 하셨는데, 신해철 님이 그 고스트 스테이션이라고 라디오 DJ를 꽤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본인의 아버지가 진행하신 그 라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면서, 또 뭐 다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상도 보고 하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느낀 생각이, 요즘처럼 거의 투자 없이 개인적으로 미디어 영상 제작이 가능한 시기에 저거를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로서 아니면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땠는지 들으면서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자신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들어보면서 '아 내가 저땐 저랬었지.'라는 일종의 기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엄마도 한국인이 아닌지라 집에서 와이프가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질 텐데 이런 기록물을 찾아볼 일이 있으면은 이걸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도 되고 아니면 이 이 기록들을 듣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저주절 기록을 하는 방향으로 뭐 편집도 없고 애초에 편집 기술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남기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편집 전혀 없고 그냥 녹음하고 바로바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퀄리티니까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미리 뭐 어떤 수준의 아니면 좋은 내용 이런 거를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뭐 소음처럼 깔아 두시는 거를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녹음을 하기 전에 이게 나 자신과 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반말을 할까? 존댓말을 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존댓말을 제가 여기 와서 한국말을 거의 쓸 일도 없고 더군다나 반말은 거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존댓말로 하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존댓말이 생각의 정리가 좀 더 잘 되고 편한 느낌인 것 같아서 일단 존댓말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는 첫째도 이제 20 개월이 거의 됐고 둘째도 태어나서 저의 꽤 큰 관심사가 육아에 있는데 최근 전까지 육아의 트렌드가 아마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약간 기존과 다른 억압, 훈육보다는 이해를 해 주자 이런 방식이 좀 유행했던 것 같고 최근의 변화를 보면 요즘은 다시 공감은 공감을 해 주되 단호하게 훈육이 필요하다. 어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은 예전에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자가 옳다라고 대부분의 인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요새는 부모는 친구가 아니다.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 같은 부모가 말이 되냐. 아이 교육에서 친구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당연히 안 듣는데 부모가 친구 같으면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해도 사실 좀 표현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좀 되게 큰 충돌이 많았어요. 사춘기 때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죠. 보통 생각에 뭐 옛날에는 아들이랑 아버지 뭐 부딪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 수준이 좀 많이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를 정말 싫어한다.' 집으로 가면은 그 공기 자체가 싫어서 모든 세상이 싫고 모든 게 증오스러웠고 그 황금 같은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시기에도 밖으로 방황을 했을 정도니까 뭐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약간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의 가족들을 꾸리고 내 아이들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 부터 열 까지 전부 다 반대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친한 친구들이 두 놈 있는데 두 놈 다 엄청난 애국자거든요. 한 놈은 두 자녀고 한 놈은 세 자녀고 근데 둘 중에 한 놈이 굉장히 아기를 빨리 낳았어요. 20 살에. 그때 그 친구들은 이미 부모님이니까 더 철이 들었는데 저는 철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아기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들어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제가 제 자녀들이 생기고 나서도 확실히 해야 될 건 확실히 해야 되지만 어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그 부분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친구 같은 부모는 성인이 되고 나서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성인이 되기 전에 애를 바르게 교육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올가매고 어 정서적인 교감이 제대로 없이 일반적인 양육 및 훈육을 한 다음에 갑자기 성인이 돼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자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완전 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뭐라고 하면 일단 남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저는 바로 단호하게 이유 없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결과가 뭐 그렇게 좋 옳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면은 혼내기보다는 왜 그런지 알았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가훈 이런 걸 쓰지 않겠죠. 뭐 저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훈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와이프도 알고 있고 그냥 되게 심플한데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이게 제가 정한 가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 예의만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 준다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잖아요. 와이프랑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한 단어로 우리는 딱 예의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와이프한테는 예의가 포괄하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타인에 대한 존중,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살면서 어 자기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들도 편한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공부라든가 뭐 하고 싶은 운동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개척을 하겠지요. 저의 역할은 뭐 하고 싶은 거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왜 보통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고 싶은 게 꼭 직업에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심지어 하고 싶은 것이라도 그게 직업이 되고 프로페션이 되고 나면은 그것조차도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하는 게 좋아요. 그럼 게임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살면 너무 좋겠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이 매일매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돼 버리면은 그중에서 그 게임을 더 이상 즐기지 않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있지만 그게 항상 변해왔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더해서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과 희생이 포함돼서 그 힘든 시기를 최초에 거쳐야지 하고 싶은 것이 재미가 붙고 그 재미가 붙어서 하고 싶은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게임을 예로 들었으니까 게임을 처음에 아무 파운데이션 없이 그냥 시작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연습을 해서 내가 발전할 때 그 포인트를 넘어야지 하고 싶은 것이 되고, 뭐 농구든 축구든 뭐 스케이팅이든 심지어 공부든 모든 게 어느 정도 그라인딩 포인트라고 노력을 해서 재미없고 그냥 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그 단계를 거쳐야지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더해져서 하고 싶은 것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걸 버티고 그 포인트를 넘어서야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고 싶은 것이 될 때까지 포인트를 도중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흥미있게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아무래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그 초반의 힘듦을 부모가 최대한 재미있게 넘기게 도와주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고 이거는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추겠다. 그 시점에서는 이제 자녀의 몫이 되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말로 하는 것들은 뭐 생각일 뿐이니까요. 말로는 누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그거를 그리 오래전은 아니고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남에게 훈계를 할 때,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할 때는 사람에게 듣고 그냥 모든 걸 말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도와주는 말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말로는 모든 어떠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성취를 할 수 있는지, 만족하는 포인트에 도달할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돈으로 나중에 소위 말해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것의 30%는 항상 저축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어 최대한 적게 쓰고 그리고 아끼자. 또 아니면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하루에 단어 몇 개씩 외우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고 회화 이거 준비하고 말하기 혼자 연습하고 이거 매일 하면 몇 년 후에는 그 언어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말들은 모든 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그냥 다른 게 아닌 것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30분씩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 그럼 이 말에 힘이 있다면은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1년, 2년, 5년 안에는 프랑스어를 잘하겠죠. 하지만 30분 동안 내가 내 엉덩이를 딱 의자에 붙이고 집중해서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동안 프랑스어 공부해야지 이란 말과 실제로 행동으로 3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주제가 없이 주저주절 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얘기가 3000%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육아관도 뭐
계속 바뀌어 왔던 부분도 있고 제가 말로는 지금 생각이 어떻고 이렇고 하고 있지만 막상 닥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뭐 지금도 심지어 첫째 딸이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어 저랑 와이프가 뭐 "이걸 좀 치워라. 이거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줘."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고 말대꾸도 하는 포인트인데 말을 알아듣고 말대꾸를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애한테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미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말로 하는 육아와 실제로 하는 육아는 정말 큰 괴리감이 있는데 그 괴리감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새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처음으로 주저주절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그냥 그날그날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생산적인 어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기대를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다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새 유튜브에는 정말 좋은 퀄리티와 양질의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히 제 녹음을 추천드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가끔 들으시다가 뭐 제 생각에 좀 반대하는 딴지 의견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본인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의 반대 의견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계획한 녹음 시간은 30분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정도는 된 것 같고 다행히도 아이가 협조를 해 주네요. 이게 제가 아이가 잠깐 잘 때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깨면 중단을 해야 되는 녹음이라서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녹음을 자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가 아니었다면 좋은 마무리라도 하면서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